나 말고 나의 상대방, 즉 여러분의 상대방인 직무 관련자, 뭐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 그 업무의 상대방, 이 사람들도 신고할 수 있어요 라고 돼 있죠. 그죠?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상대방이 딱 보니까 저 공무원은 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네? 근데 나의 직무 관련자가 되었네? 나 기피 신청. 요거는 이제 재량껏 가능하다. 안 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딱 보니까 우리 기관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오면 우리 기관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조치. 자, 첫 번째, 직무를 일시 중지하겠다. 자, 그리고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또 직무를 재배정하겠다. 혹은 전부 조치를 하겠다. 어쨌든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 세팅입니다. 자, 근데 요렇게 안 하고 야, 그냥 네가 해라. 사적 이해관계 있는 거 알겠고 접수했는데 근데 그냥 네가 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요? 밑에 보니까 예외의 인정 사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그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산간 벽지에 저 멀리 작은 사업소가 있는데 그 작은 사업소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다 쳐요. 자, 2명이 있는데 1명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왔어. 누가 이걸 대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니까. 또 실제로 업무 자체가 매우 특별한 업무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 네, 그러면 역시나 그 사람이 계속 또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확인 점검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국가안보라든지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공익증진을 위해서 직무수행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그냥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확인 점검한다라는 거. 통상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은요, 그 해당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예외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는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법령을 만들 때 혹은 개정 폐지할 때 이럴 때는 신고 자체가 아예 예외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법령을 만드는 담당자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법령에 뭔가 적용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충돌 방지 이 법도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공직자니까 엄청 많잖아요. 이 관계되는 사람이. 직무 관련자가 많죠? 그럼 그중에는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신고 자체가 아예 예외다,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있는 이 주황색 글씨, 이게 사실 여러분 실무적으로 많죠? 그죠? 이럴 일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뭐라 돼 있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이런 거 어떤 경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무소에 일한다 치면,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오더니, 아빠, 저기, 나 등본 하나만 떼줘요. 요런 거 신고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 사적 이해관계자 중에서,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쳐요. 나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나 싫어해. 그런 사적 이해관계자가 딱 왔다 쳐요. 그래, 내보고 등본 떼달라 그래. 야, 이씨, 가, 이씨, 안 떠줘. 니는 등본 떼지 마, 이씨, 가.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는. 왜요? 등본은 신청하면 무조건 떼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와 상관없는 거죠, 그죠? 사적 이해관계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률관계 확인 등 증명을 신청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단순 행정 업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렇게 원래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발급해야 돼주는 그런 서류들은 그냥 발급해도 된다. 이런 경우는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보면 다른 법령과 기준,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를 한 경우에는 뭐다? 요걸 이미 신고, 회피한 걸로 간주한다. 이런 정도의 예외도 있더라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신고도 안 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위반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쪽 가운데 보니까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죠. 여러분, 밑은 뭡니까? 밑은 또는이 아닙니다. OR이 아니에요. and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리고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또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징계는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징계는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무조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는 뭐 과태료, 책정도 가능하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장께서는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요. 이걸 불이행할 시에는 직무 중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재산상 이익이 있으면 환수한다는 내용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역시나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이고 참, 각 조항별로 위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분 보시면 서울의 땡땡구 의장님이신데 그 해당 자기 지역구 내에 있는 재개발의 조합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당선될 때 공약 보세요. 용적률 상향해주겠다. 야,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이게? 참고로 말하면 이 의장님이요, 의장 당선되기 전에도 재개발 조합장으로 출마했었어요. 근데 그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의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재차 출마했는데, 그리고 당선됩니다. 뻔하죠. 네. 찍어준 사람이나 출마할 때 용적률 상향해주겠다 이런 말 한 의장님이나 아유 그야말로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살고 있는 지역 나도 그 재개발의 조합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내 지역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면으로 내 자신이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충돌 방지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상 뭐 저쪽은 아직은 아니긴 하죠. 뭐 그러나 부의장 정도 되면 시행 연책은 그냥 좀 몸은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사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제가 일부러요 서울 땡땡 군대 땡땡 그거 이거 모자이크 처리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동네 진짜 우리 동네 진짜 아유, 네, 한마디 더 하려다가 참는다. 어쨌든, 현실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이런 거 뭐 할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정말 많이 위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역시나, 뭐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질문 만들어 왔습니다. 자, Q&A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범위에 퇴직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 질문에 보니까, 땡땡 구청의 교통국에서 최근 1년 동안 과장으로 근무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네요? 아까 분명히, 공직자 행동 강령상은 5년인데, 이해충돌 방지법상으로는 퇴직 2년이라.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2년 이내 분이 과장님으로도 근무했으니까, 또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입지가 있는 분이죠. 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해당 똑같은 A구청에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아무래도 후배겠죠. 후배 공직자한테 자기 집 주택 허가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수받은 후배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채팅 한번 남겨볼까요, 여러분? 신고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고 혹은 신고 안 한다, 이렇게 채팅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정재 선생님께서 신고라고 적으셨고요. 우리 강지연 쌤 신고 안 함. 조금 헷갈리죠, 그죠? 퇴직자도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 기억 언뜻 나는 것 같아요. 신고 있고 신고 안 함 두 분 계시는데 정답 뭐겠습니까? 정답은 신고를 안 한다가 정답이긴 맞습니다. 아까 2년이라는 기준도 있었지만 제가 또 하나 더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같은 부서죠, 그죠?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분이, 근데 이거 보니까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국이고 주택가니까. 다른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간은 1년이지만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2년 이렇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땡땡시청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께서요. 독립생계로 살고 있는 처남. 처남? 또 역시나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평가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합니까? 어때요? 아까 분명히 처남, 처제, 시동생, 신우 이런 경우도 사적 이해관계자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처남. 실제로 처남 가까운 사이니까 그럼 공정한 직무수행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겠다? 채팅에 보니까 미신고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강준생께서 아주 그냥 가로치고 독립생계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안 하죠. 왜 안 한다? 바로 독립생계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아까 분명히 처제, 처남 등의 사람들은 어때요? 생계를 같이 하는 이라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
가족의 범주에서 직계 좀비 속이나 형제 자매는 생계 같이 한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가족들 네. 허재, 처남, 시부, 신우, 또 장인, 장모, 며느리 등등 이런 사람들은 뭐다? 생계를 같이 하느라는 전제를 깔고 가족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면 신고한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독립생계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어쨌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각 조항들 인지하기 위해서 한번 퀴즈를 풀어봤고요. 자, 또 다른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공공기관 중에서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 자, 이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께서요, 은행 관련한 어떤 법을 개정 발의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근데요, 그 동생께서 시중에 어떤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장께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업무에서 배제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긴 하죠. 요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일단은 동생이 직책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아까요, 우리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나의 직무 관련한 이 사적 이해관계자 될 수 있다고 보긴 봤는데, 근데 직책이 뭐였어요? 주로 뭐 임원, 관리자, 사회이사, 그죠? 소위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급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랬죠.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이 은행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뭐 임원급이다 이러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신고 자체가 예외가 되는 사안도 있었죠. 바로 법을 개정 발의할 때 여기 지금 은행 관련한 법을 개정 발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고 자체가 아예 통째로 예외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Q&A에서는 신고 안 해도 된다가 되겠죠. 그죠? 자,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애매하고 좀 민감할 만한 거. 기관장. 그렇습니다. 기관장이 위반할 수도 있죠. 혹은 기관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이해충돌에 대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관장은 누구한테 신고하겠습니까? 내가 내한테 신고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부서. 우리 이정태 선생님께서 감사부서 가로치고 딱 감사부서 물음표 쳤는데 거의 맞죠. 그죠?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은 주로 감사부서의 장이 맞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감사관님 정도가 신고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맨 밑에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맨 밑에 파란 글씨. 이 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신청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신청 제출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접수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말 그대로 뭐 직무 배제가 필요하면 직무 배제를 하는 거고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렇잖아요. 아니 기관장은 상급자고 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은 하급자인데 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뭐 일시중지 직무 배정 이거 뭐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들 역시나 고민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 역시나 요 내용도 이 내용의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파란색 글씨.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누가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의 나름의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우리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은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우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에 대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규정에 의거해서 하면 되겠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정도의 보안 입법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기관장이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경찰청장이 있고요. 그 청장의 아들이 어떤 사고를 쳤나 봐요.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찰청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청장의 아들이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사적 이해관계자는 맞죠? 뭐 생계를 독립하고 있다. 이거와 상관없는 거죠. 그죠? 아들이니까. 어쨌든 사적 이해관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자도 맞습니다. 청장은 모든 업무를 다 관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청장으로서
직무 배제돼야 됩니까? 그래서 청장 업무 스톱!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지방결정청의 업무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마비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스톱입니다. 말 그대로 아들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에서는 배제되고 스톱되고 나머지 직무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건만 콕 집어서 배제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하게 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급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장님이라든지 혹은 뭐 더 높으신 뭐 기관장님이라든지 이런 상급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급자에게 위임 전결할 수도 있죠. 그죠? 모든 업무를 다 사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위임 전결할 수 있는데 근데 위임 전결했기 때문에 그 위임 전결한 업무와 관련되어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었는지 등을 몰랐다. 그럼 몰랐으니까 내가 신고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몰랐으니까 신고 안 했다. 약간 좀 애매하죠, 그죠? 아까도 몰랐은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등을 몰랐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안날로부터 14일. 근데 몰랐으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몰랐을까요? 아니, 잘 생각해. 예를 들면, 사적 이해관계자는 뭐, 일테면 가족,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테면 내 형님이 내 밑에 있는 과장의 뭐 직무 관련자야. 그래가지고 어떤 직무를 막 수행하고 있어. 근데 친동생이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 진짜 몰랐을까? 네. 의심이 들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몰랐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네, 몰랐다라고 발뺌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 몰랐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면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질의 혹은 상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저런 질문 상담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혹은,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전화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떡하긴요. 답을 잘 해줘야죠.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이 물어보는데 답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답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냥. 자, 근데 답을 하다 보면 내 사적 이해관계자가 나의 직무 관련자가 되었다라는 걸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죠. 인지하게 되죠. 그죠? 역시나 그러면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담 자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상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아니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건 당연히 처음부터 아는 거잖아요. 내 동생이 전화 왔는데 내 동생이 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아는 거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나의 직무 관련자가 되었다 아니다를 알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고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로 Q&A를 한번 봤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 중에서